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의하고 불공정한 탄핵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다 끝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계속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민들의 불의하고 불공정한 탄핵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끝난 문제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하고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탄핵을 하고 끌어내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 감옥에 지금 거의 2년 동안을 가두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구속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사정없이 밟고 유린했습니다. 탄핵을 한 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지금 2년 동안을 구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그거 당연히 자기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지금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고 팽팽 놀고 있고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그 개인 기업을 소기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장사하는 분들 지금 그 장사터를 떠나고 문을 닫고 있고 파산하고 있고 지나간 문제 아닙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과정은 불의하고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4%밖에 이제 그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그 검찰에서 검사들이 그렇게 자기들 일방적으로 조서를 꾸민 거 그 신문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거짓말 투성이 거짓말의 산 그걸 가지고 해서 국회에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한 달 반 만에 탄핵을 합니다. 한 번 조사도 없었고 한 번 논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물리든지 아니면 기각을 해버리든지 무언가 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도 그대로 뭐 존중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존중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삼권 분립이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견제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독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런 불공정한 탄핵,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영국분, 이 마이클 브린, 그 앞에 브린인 제가 그거 지우지 못했습니다. 브린은 얼마 전에 1월 15일이네요. 네. 그럼 뭐 한 5일 전,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은 마이클 브린. 이분은 거의 한국에 거한 지가 한 40년 지금 됩니다. 네. 그리고, The Times, The Guardian, Washington Times 이런데 오랫동안 기자를 한 아주 민환 기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지금 홍보 컨설팅 회사를 지금 한국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요. 부인도 한국인이고, 한국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특별히 객관적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반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부인과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외국인이 진단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분이 한 말입니다. 브린은 이 나라의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민주주의가 민심에 기반한다는 아주 강한 믿음이다. 민주주의가 민심이 바로 민주주의다 생각하는 게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게 민주주의의 요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는 한국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정서가 감정이 특정한 임계 질량에 이르면 어떤 수준에 오르면 앞으로 뛰쳐나와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광화문으로 뛰쳐나옵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여튼 뭐 때법을 거기 행사하는 거죠. 야수로 변모한다. 네, 야수, 짐승, 네, 그러니까 잔인한 짐승 이렇게 여기에 묘사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야수를 민심이라고 부른다. 한국인들의 이 민심은 야수다, 짐승이다, 잔인한 그런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인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다. 수백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시위했고 한국의 시스템은 뭐 사법 시스템이든지 국회 시스템이든지 뭐 행정부 시스템이든지 그에 응답을 했다. 공화국, 리퍼블릭이라는 제도의 그것은 공화국은 제도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데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데 한국식 사고에서는 민중이 통치자다. 법치는 저리 가고 민중. 그건 혼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민심에 의해 살해당했다. 맞습니다. 민심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언급하면서 스위스 은행에 수십억 달러가 있거나 거기에 감춰뒀거나 청와대에 시체가 숨겨져 있다면 30년 넘게 감옥에 가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나는 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공정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뛰어난 지성인입니다. 읽을 거 다 읽어봤어요. 한국 안에 있으면서. 들을 거 다 들어보고 난 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박 대통령이 이 글을 읽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나뿐 아니라 외교관 등 수많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리송해했다. 그 사람들도 뭐가 잘못했길래 저렇게 잡혀 탄핵이 돼야 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고 게다가 30년 형량을 받아야 되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의 아주 충분한 변호입니다. 외국인들이 그걸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에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더러 박근혜 지지자라고 하는데 나는 정의, justice 지지자일 뿐이다. 동일한 말을 저도 하고 싶어요. 아마 많은 이 태극기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난 박근혜 개인을 지지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나왔다.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만일 판사라면 거리에 수백만 명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하겠다. 우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또 뭐 지금 일반 법원 박 대통령을 재판하는 그 사람들이나 판사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이걸 보면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또 창피합니까? 참 미개한 한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